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특정위험 보상 조건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종합위험 보상 조건은, 종합위험 보상 조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해가지고 업로드 했으니까 종합위험은 그쪽에 한번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특정위험 보상 조건, 이게 특정위험 보상 조건이라는 특정한 조건, 그 종합위험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또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재해로 인정하는 걸 갖다 특정위험이라고 그래요. 이 특정위험으로 보상하는 건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료 후 있잖아요. 저가 종료 후하고 저가전 종합에서 한정 5종 특약 선택했을 때 특정위험을 보상을 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저가전 종합 원래 이제 주보험과 특약이 있는데 이게 다 설명했으니까 요것들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강의 좀 참고하시면 돼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 원래 저가전 주보험은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특약은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고, 저가 종료 후에는 이게 7종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호우, 지진,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7개만 이렇게. 그 다음에 저가전에 특약으로서 5종 한종 특약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5개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호우, 지진 이 5개만 또 보장을 하거든요. 이게 특정한 조건이 붙거든요. 이게 특정한 조건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보상 조건이나 이 태풍이나 이 태풍, 우박, 화재 있잖아요. 집중호우, 이 보상 조건이 같아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재해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위험으로 또 보자는 게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 태풍, 강풍, 우박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상 조건도 이 태풍, 강풍, 우박이나 여기 태풍, 강풍, 우박 있잖아요. 요거나 보상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요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 특정위험 있잖아요.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집중호우, 지진 요거에 대해서 5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삼도 특정위험으로 이렇게 쭉 보상을 하는데, 인삼 완전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인삼만 보장을 해요. 이게 인삼이 완전 특정위험 보장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집중호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조건이나 있잖아요. 여기 저가 종료 후나 저가전 한정 5종 특약 선택을 했을 때나 여기 태풍, 강풍 있잖아요. 인삼의 이 특정위험을 보장하는데 보상 조건이 좀 달라요. 다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종합위험 보상 조건보다 특정위험 보상 조건이 잘 나오겠죠. 인삼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 저가전 종합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온 것들이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료후하고 저가전에 5종 한정 특약 있잖아요. 5개 선택했을 때 이 보상 조건을 충족해야 재해로 인정을 하거든요. 복분자 무화과, 태풍, 강풍, 우박 특정위험으로 보상을 해요. 이거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 요런 보상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쪽에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보죠. 태풍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요거 만약에 요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요거는 저가전 종합 저가 종료 후에 태풍이나 강풍이 왔는데 요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재해로 피해를 봤어도 재해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갖다 미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때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보상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죠. 태풍이라는 것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동반해야 돼요. 이게 태풍이거든요. 태풍. 특정위험에서 태풍으로 인정하는 것은 첫째,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 있잖아요. 기상특보를 발령을 해야 되고, 발령한 지역, 어떤 지역이 저기 해남, 그 지역에 바람과 비를 동반해가지고 그 피해가 와야 이걸 태풍으로 인정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풍이에요. 강풍은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 이런 거 발령은 필요 없고, 최대 순간 풍속이 14m 이상의 바람으로 피해를 봐야 돼요. 이쪽에. 요거 14m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나오겠죠. 수치. 근데 이때 강풍 측정할 때 있잖아요. 가수원에다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자료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가수원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요거 세 군데 기상청에서 이런 데 한 세 군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데 세 군데에서 측정한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14m 이상인가를 측정을 해갖고 14m 세크 이상이 측정이 되면은 요거로 강풍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런 보상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 공부할 때 지문에다 그렇게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응용해가지고. 뭐 10m 세크로 강풍, 10m 세크 강풍으로 나무가 고사됐다. 그러면 그런 거 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미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요, 뭐 15m 세크 있잖아요. 세크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고사됐다. 그런 것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우박은 종합이하고 똑같아요. 조상 조건이 정나군과 봉우리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상. 요렇게. 정나군이라는 것은 구름이 이렇게 대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형성된 거 있잖아요. 요걸 정나군이라고 그래요. 봉우리 저군이라는 것은 구름이 이렇게 수평으로 형성된 거, 요걸 봉우리 저군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 것은 봄, 가을에 내리는데, 요게 봄, 가을에 바다나 이런 데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뭉친 게, 여기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이제 또 대기 중에서 찬기운 만나고 얼잖아요. 얼어갖고 내리는 게 우박이거든요. 정나군과 봉우리 저군,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종합이하고 똑같아요. 집중호우도 이제 종합위험에서 호우라고 하는데, 집중호우도 이제 특정위험에서 부상 조건이 좀 달라요. 요것도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을 해야 돼요.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주고, 요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같은 건 없는데,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있잖아요. 요때에도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줘요.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령은 안 했는데 12시간 있잖아요.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다. 요렇게 왔을 때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내 가수원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높게 측정된 거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에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인삼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인삼은 12시간에 24시간이라고 또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에 또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아요. 종합위험일 때하고,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일 때 집중호우하고, 인삼의 집중호우 같은 거 있잖아요.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거 수치를 잘 알아놔야겠죠. 80mm 이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70mm 상태로 측정이 되었다. 이때에 뭐 가수원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런 건 보상을 안 해요. 나무가 죽었다든가 뭐 집중호우가 왔는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도 발령을 안 했고 12시간 강수량이 70mm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상을 안 해요. 이게 80mm가 넘어야 할 때만 보상을 하거든요. 화재는 이거 종합위험과 똑같아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도 요즘 우리나라도 가끔 한 번씩 오죠. 뭐 저기 경주 포항 같은데 가끔 지진 한 번씩 오잖아요. 이쪽에 있는데 요때. 근데 종합위험에서는 지진 있잖아요. 종합위험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만 보면 보상을 해줘요. 근데 특정은 저기 저가전 종합의 저가 종료 후에 지진이나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전에 5종 한정 특약을 선택했을 때 지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은 요런 조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자연지진이 발생을 해야 되고, 지구 내부 극비과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한
자연지진이 발생하고 또 하나 조건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있잖아요.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또 발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 5.0이면 상당히 이거 센 거예요. 유리창 같은 거 다 깨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 조건이 충족을 하고, 이 조건이 충족을 했을 때 이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진앙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여기서 진앙이 발생했을 때 이게 여기 시군 있잖아요. 시군. 또 진앙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인접한 시군에서 피해를 봤을 때만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진을 이제 특정임에서 지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연지진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규모 5.0 이상 있잖아요. 규모 5.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이 진앙이 있잖아요. 지진이 발생한 딱 지점이죠. 지점. 거기에 그 시군에 과수원 위치하던가,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그 과수원 위치하던가, 요럴 때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요럴 때만 지진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키워드는 좀 알아놔겠죠. 자연지진 규모 5.0 이상,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 한해서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5개 같은 것은 이제 암기해야겠죠. 요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막 공부할 때 초반에 공부할 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자주 보고 반복하다 보고 이제 나중에 시험 이제 한 2-3달 남겨놓고 이제 암기사항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런 때 조건일 때에 보상을 하는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막 처음부터 막 이걸 쓰면서 막 암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면서 자주 보고 눈에 익혀 하거든요. 자주 보고 막 그렇게 해갖고 암기를 하거든요. 암기사항 같은 경우는 암기 같은 거 하는 팁을 조금 알려드린다면, 요런 건 이제 나중에 공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서 다 끝내놓고 암기서 할 것은 싹 추려가지고 별도로 메모를 다 해야 돼요. 별도 노트에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봐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보다 보면 그게 암기가 되거든요. 암기를 그냥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암기한다고 해서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수시로 자주 봐야 돼요. 암기할 걸.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암기하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 푸는 것보다 암기가 더 힘들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암기는 자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손해평가사 공부하는데 지금이 뭐 10월달이니까 초창기니까 공부하는데, 지금부터 암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종합위험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특정위험으로 보상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구나, 보상 범위를 확 줄여놨구나,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피해가 왔는데 내가 특정위험인데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료 후에 집중호우가 왔어요. 집중호우가 왔는데 요런 조건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요런 조건을 충족을 못 하면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봐요. 미보상이에요. 요런 조건으로 나무가 죽었다, 그래도 그거는 미보상 주수라고 해버리거든요. 보상을 안 해버리거든요. 지금 피해가 없는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위험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보상 범위를 확 줄여놨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보험료가. 이렇게 종합위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학습반 손담방 카페를 운영하는 도준만이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유출시켜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하지 마시고 1차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쉬워요. 쉬우니까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다 오픈해 놨으니까 교재만 이렇게 조금 구입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